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요, 뭐랄까, 마치 거대한 압력솥 같아요. 겉으로 보이는 경제 지표는 막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정치, 경제, 사회 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정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압력의 실체가 뭔지,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세 가지 핵심 동력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문구 굉장히 도발적이죠? 완전한 주가 조작 그래프아니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.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 기이한 급등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과 의심을 대변하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죠. 오늘 우리는 이 그래프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열병 차트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코스피 5천. 이 숫자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. 이건 엄청난 압박 속에서 어떻게든 변화하고 싶어하는 한 국가의 열망, 그리고 동시에 불안감이 뒤섞여 만들어낸 결과물이죠. 자, 이제 이 열병의 원인이 되는 세 가지 핵심 영역, 바로 정치, 경제, 그리고 사회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국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입니다. 지금 이 무대 위에서는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 오가고 있어요. 과연 권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? 그리고 법의 원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가? 그 치열한 논쟁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원본 자료를 보면요, 계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꼬집고 있어요. 이게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국가 최고 권력자가 법 위에 설 수 있는가? 아니면 법 아래에 있어야 하는가? 이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을 묻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논쟁입니다. 네, 바로 이 지점에서 법치주의라는 원칙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겁니다. 한쪽에서는 대통령이라도 당연히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선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법을 넘어서는 고유 권한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맞서는 거죠. 이 두 가치관이 지금 꽝 하고 부딪히는 게 현재 한국 정치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정치 갈등이 내부 문제만은 아니에요. 외부의 영향력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. 원본 자료에서는 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게 어떻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지,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 참 아이러니하죠?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큰데 경제 쪽에서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주가 급등의 배경, 고질적인 문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드디어 해결하려는 움직임입니다. 코리아 디스카운트.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? 쉽게 말해서 제값 못 받는 한국 주식이란 뜻이에요. 예를 들어 똑같은 성능의 자동차를 만드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딱지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괜히 좀 더 싸게 팔리는 그런 억울한 느낌이죠. 최근의 경자개혁은 바로 이 꼬리표를 떼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핵심 개혁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사주 활용법의 변화입니다. 과거에는 회사가 사들인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용 방패처럼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하지만 이제는 그 주식을 아예 소각해서 없애버리고 그래서 남아있는 주주들의 가치를 팍팍 올려주는, 즉 투자자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. 또 다른 큰 숙제가 바로 이 물적 분할 후 상장 문제입니다. 자, 이게 어떤 거냐면요. 회사가 가장 잘 나가는 사업부, 그러니까 알짜 자회사를 뚝 떼어내서 별개 회사로 상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원래 모 회사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핵심 성장 동력을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.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아주 많은 관행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정치 개혁하고 경제 성장만 이룬다고 해서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이 모든 걸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기동, 바로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해야 합니다. 자,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가장 약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키우려는 노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사회혁신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볼게요. 예전에는요, 젠더폭력 피해를 입으면 경찰서 따로, 병원 따로, 상담소 따로 피해자가 직접 다 찾아다녀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흩어져 있던 지원을 하나로 쫙 묶어주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. 정말 의미 있는 변화의 청사진입니다. 그리고 이게 그 핵심 아이디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
단순한 전화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366 전화 한 통으로 경찰, 법률, 의료, 쉼터까지 이 모든 전문적인 지원 네트워크가 한 번에 착 하고 움직이는 그런 중앙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. 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기둥들, 법치를 둘러싼 정치적 시험, 죗값을 찾으려는 경제개혁, 그리고 새로운 안전망을 만들려는 사회적 노력, 이게 다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격변의 시기를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을 만들고 있는 거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면 경제개혁이 힘을 받을 수 있겠어요?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지면 그 어떤 경제 성장도 지속될 수 없겠죠. 이 세 개의 기둥은 이렇게 서로를 받쳐주면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. 지금 대한민국은 이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셈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정치, 경제, 사회, 이 모든 것이 근본부터 바뀌고 있는 지금,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가 되기를 선택할까요? 그 답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보게 될 겁니다.